네, 안녕하세요. 7월 20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2주째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27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252명이었죠. 그래서 가장 많은 1614명, 7월 13일이었습니다. 비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14일째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수치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9일 같은 경우는 700명대를 유지를 했고요. 7월 6일 날 갑자기 1000명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7월 11일 날까지도 역시 11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7월 1일부터 현황을 좀 이렇게 쭉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2명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늘어나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갑보 형태였죠. 그래서 12명, 13명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가장 최대로 16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6명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금천구도 지금 언제 이것이 넘어갈지 모르고, 지금 6명 확진자가 지금 998번째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되면 금천구도 1000명이,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수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확진과 마찬가지로 금천구도 이런 확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천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별 진료소를 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선별 진료소가 있고 그리고 필승 아파트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두 곳을 운영해 왔는데 7월 15일부터 독산 보건분소에 있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후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요일은 다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선별진료소 금천구 보건소만 일요일에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좀 가시고 의심 증상이 없어도 좀 방문하셔서 요즘에 좀 델타 변이가 있어서 증상이 없이도 이런 많은 그런 확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주변에 이런 것이 있다, 불안하다 싶으시면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선별진료소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으로 좀 임시선별소를 찾고 있는데 지금 금천구 필승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혼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혼잡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이런 내가 선별 검사를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스마트 서울맵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런 그 QR코드나 이용 방법이 있는데 지금 주소창에서 map.서울.go.kr을 키시면 여기 들어가서 지금 가까운데 내가 가까운 곳에서 어디 진료소가 선별 진료소가 좀 한적한가, 사람이 좀 적어서 내가 덜 기다리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좀 변경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50대부터 59대, 현재 같은 경우는 55세부터 59세까지가 예약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서버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뉴스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지금 55세부터 59세까지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가 원래 예방접종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예약 기간인데 이것이 변경돼서 12일부터 24일까지 변경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50세부터 54세 같은 경우는 7월 19일 여기죠. 오늘 어제였죠.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거 예약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어제와 오늘은 53세부터 54세, 그리고 7월 25일은 50세부터 52세, 그리고 7월 21일 수요일부터 내일부터 24일까지는 그때 못하신 분들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된 점 알아주시고요. 예방접종 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9일부터 원래는 접종을 받는 건데 이것 좀 늦춰졌습니다. 8월 16일부터 예방접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전에 지금 있던 55세 이상 59세 분들은 7월 26일 다음 주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일정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좀 50대 분들은 이 변경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좀 예방접종을 신청하시고 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수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지금 코로나 더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밖에 나가면 정말 아직 그 정오가 좀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후끈후끈하고 열풍기를
틀어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에 약 38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 35도, 36도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소나기나 뭐 이런 비구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38도까지 올라갈 것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야외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위에 지금 기아대교 밑에 부분입니다. 시흥 3동에 작년에 운행됐던 무더위 쉼터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지금 요 시기에는 이렇게 좀 심한 그렇게 없었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그때 광복절 집회 이후에 좀 이런 확산세가 나타났었지, 지금 7월부터 확산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당시에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그나마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돌아보면은 지금 어제부로 그 금천 관내 중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26일부터 또 방학에 좀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방학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20일 오늘 10시부로 전체 전국에 폭염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위를 좀 격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폭염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좀 아이들은 다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방학 중에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집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도서관도 대출만 가능하고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도 대부분 문을 닫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에어컨만 계속 틀거나, 그러면은 사실 더 에어컨 일 탄소 배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또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계속 킬 수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좀 이런 폭염의 이중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홀몸 어르신과 거동 불편자, 그리고 노숙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폭염 무더위 쉼터라고 있지만 이거 경로당과 복지관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있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해서 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쉼터도 문을 닫은 상황이고, 지금 복지관과 동주민센터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좀 많은 분들이 찾았던 뭐 은행 지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가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은행 지점 같은 경우는 지점 자체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고 운행 시간도 좀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을 자기 집 외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2021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름마다 추진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복지관 1개소는 7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힘드신 분들은 이용하셔서 좀 무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역의 호텔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거기서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주거 취약 계층 분들에게 1박 2일의 안심 숙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무더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코로나로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어떻게 좀 사람도 못 만나는 과정이고 피할 것도 없는 과정인데, 여기서 어떻게 피할 거냐 해서 이 코로나19 대응과 폭염 대응을 병행해서 이걸 함께 하시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문제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가 방학이면 학교 일부를 열거나 아니면은 공공도서관이나 이분은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안이라도 한번 좀 논의해보자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얘기를 좀 계속 드리는데요. 지금 요 사진은 지금 캐나다와 지금 미국이 지금 49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때문에 곳곳에서 산불 화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사진은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은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잠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천구가 이 기후변화도 기후에 대해서 금천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금천구의 기후변화 대응하고 있는 환경과의 예산이 3년째 0.3%라고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천구 올해 본 예산은 5,457억입니다. 이 중에서 환경과의 예산은 0.3%, 즉 16억 7천만 원에 좀 못 미치는데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5억 7천만 원이었고 이 금액은 0.3%, 대비별로 0.3%입니다.
사실 그 환경과에는 기후변화 대응팀, 수질 관리팀, 맑은 공기팀, 에너지 관리팀 이게 4개 부서가 있고요. 여기에 22명이 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승영 군청 구의원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주민들도 개개인들도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천구청의 이런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 편성과 사업에 있어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좀 보면은 금천구 같은 경우는 환경과 말고 환경 부분, 그러니까 예산의 기능별로 있습니다. 기능별로 예산 항목을 좀 구분해서 하는데 금천구 환경 분야는 2020년 작년에 234억이었죠. 전체 예산은 4.5%입니다. 아까 0.3%와는 큰 차이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290억 5,200만 원,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구에서 보는 환경 분야는 일단은 청소행정과의 일반 쓰레기, 수질, 처리, 매립지 비용도 모두 환경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취수과의 하수도 준설, 빗물 포장 유지관리 이런 비용도 모두 이런 환경 분야에 들어갑니다. 실제 저 290억 중에서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아주 미미한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은 강수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 분야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청소 분야도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과 예산을 포함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강수정 의원이 지적한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행정에 대해서 반증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적으로 환경의 부분에서 청소도 환경이고 사실 이런 비물포장 하수도 준설도 청소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작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하고 있는 금천구의 모습은 사실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나라, 각국의 지구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응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산구에 우리 여자 탁구부가 있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독산구 여자 탁구부가 전국대회를 우승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김천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제67회 픽셀 스코프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독산구는 개인 단식 그리고 복식, 단체전 이게 3개 부분을 석권을 했습니다. 문성중도 사실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개인 단식에 2위 그리고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인근구죠. 미성초등학교도 사실 단체전 그리고 개인 부분 단식 부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초, 중, 고가 있죠. 그러니까 금천구는 미성초는 중고는 아니지만 거기 활동하는 친구분들이 이런 문성중이나 아니면은 독산구로 많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로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금천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 탁구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중, 독산구, 그리고 금천구청 여자 탁구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금빛날에 후원회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탁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스포츠 특성화 대안학교죠. 금빛날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독산구 안에 옆에 좀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그런 대안학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이런 탁구의 메카, 명물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생들이 좀 이제 자라서 금천구청 탁구부로 해서 이런 올림픽이나 아니면 전국체전에 우승하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금천구에 대해서 2021년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으뜸 파트너가 뭐냐? 서울지방경찰청이 반기별로, 그러니까 분기별죠. 반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2번이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이런 시상을 하는데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분야에서 금천구가 최초로 선정했습니다. 이 분야는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센터 내에는 구청의 통합사회관리사 그리고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이 공동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 센터 중에서 금천구만이 유일하게 이 두 분, 통합사례관리사와 학대예방경찰관이 모두 전담 상주하는 곳이 금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센터들이 좀 더 우리 금천구의 그런 위기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가정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위기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식인데요. 요즘도 더워서 도서관 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도서관 운영은 프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도서관입니다. 시흥 이동에 있죠. 시흥 도서관이죠. 시흥 도서관 시흥 이동에 있는데, 동아창작 프로그램 나도 작가다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8월 5일 목요일부터 11월 25일까지 15주간 상당히 긴 프로젝트입니다. 진행이 되고요. 작가 지망생이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재택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교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재는 수강생이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사항은 금천 구립 시흥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좀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천 신협이죠. 금천 신협이 지난 7월 14일 지역 결실 가동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좀 건넸는데요. 일단 100만 원 상당의 이런 외식 쿠폰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이번엔 시흥오동입니다. 시흥오동의 은행나무 시장에 양현야채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표가 김재우 씨인데요. 이분은 8년간 아름다운 이런 행복 나눔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 85만 원 상당의 밑반찬 그리고 깻잎김치 이런 것들을 50세트를 만들어서 시흥오동 주민센터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좀 이제 어제 비가 좀 왔습니다. 오후 4시경에 폭우가 막 쏟아졌는데 7시에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금천구 곳곳에서 이런 무지개가 떴다는 것이 지역 SNS에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흥 이동에 크게 뜬 거죠. 산 너머가 아니라 산 안쪽으로 좀 무지개가 떠서 좀 장관을 좀 잃었는데요. 보시면 쌍무지개입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죠. 무지개가 좀 떴고요. 이것도 시흥 이동이 있고요. 이거는 시흥 오동 쪽에 주택가에서 바라본 사진들입니다. 좀 날씨가 덥고 코로나도 힘들지만 이런 무지개를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이 만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삼선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